어제 오후 가슴 아픈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70대 남편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남편은 경찰에서 30년 병수발에 지쳐 아내를 숨지게 하고 자신도 뒤따라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내는 온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의 경우 그 가정의 어려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도 종종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정부 대책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신현민 회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신현민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도 오랜 기간 투병 중이시라고요? 네,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그 희귀난치성 질환을 17년 넘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예. 다발성 경은 중뼈신경계 이상으로 발병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증상은 지체장애와 평형, 배뇨장애, 감각 통증, 저림, 시각장애 등 다발적으로 장애가 유발되는 질병으로요. 현재 저는 이체 지체장애 판정을 받고 집행에 의존해서 보행을 하고 있으나 보행보다 힘든 배뇨 배변 장애, 통증 장애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진 뉴스 참 더 가슴 아프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글쎄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우리가 함께 보듬어줘야 될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마음들이 이제 가족들에게 전달되었다면 이번과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가슴이 아팠고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이제 자신의 일처로 모두가 이제 놀랐을 것이고 안타까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쩌면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뭐 정부나 좀 언론에서 이를 막기 위한 그 공익 광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보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시군요. 네. 희귀난치성 질환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뭘까요? 그 환자들이 이제 가장 힘든 거는 확진을 받은 순간에 죽을 때까지 이제 평생 병원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제 그런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이제 소리를 듣죠. 그리고 이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약제가 없다는 의사의 말에 이제 가장 힘들어하지만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합병증이 자꾸 이게 발병하게 되는데 그 내부 장애가 이제 계속 점차 진행되고 그 진행되는 그 장애가 계속 그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잘못된 그 장애인 복지법 때문에 장애인으로도 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건가요? 글쎄요, 우리나라는 그 주로 이제 외형상 보이는 장애로 한정되어 있고요. 그 내부 장애는 뭐 뇌병변이나 심장, 심혈관 이런 질환에만 이제 극히 일부 질환에만 이제 인정하고 있어서요. 이 문제인데 이제 문제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법률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희귀난치성에 관한 법률안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렇습니다. 매 국회 열릴 때마다 관련법은 제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국회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18대 국회에서도 이제 5개 법률안이 이제 발의가 되었거든요. 근데 상임위에도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이제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자동 폐기가 되었고요. 19대 국회에서도 이제 박윤숙 의원을 비롯한 그 5 그 의원이 관련 법안이 이제 대표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5개 법률안이 상반기에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상임위에서 상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또 대통령 공약으로도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이 있었지요? 네. 그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제 얼마나 알면은 대통령이 그 공약으로 이제 그 희귀난치성 질환을 포함한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보장성 확대를 약속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보장성은 임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진행한다는 게 현재 보건복지부의 이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은 빨리 이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장 급한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정부는 MRI 촬영에 대해서 이제 크론병이라는 질환 하나만을
이렇게 선정을 해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뭐 MRI 보장성을 확대했다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치료제나 검사비에 대해서 빨리 그 보장성이 확대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뭐 수천만 원씩 그렇게 치료비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뭐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큰 부담인데 말이죠. 좀 그런 네.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네. 정부가 내밀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시급한 대책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우리 이제 지금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고요. 예. 그 약제들이 이제 고가이다 보니까 이제 그 환자들에게 보장성이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타 질병 치료제로 이제 개발돼 있지만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효능 효과가 입증돼서 이제 그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의 경우도 이제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된 그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 그 유방암 환자들은 200만 원에 5%인 10만 원만을 주고 약을 맞는 데 비해서 현재 저는 200만 원 전액을 이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심사평가원에서 이 약제가 그 효능 효과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효능 허가 범위 초과 약제로 이제 허가를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200만 원을 전액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많으시네요. 예. 네. 오늘 아침 인터뷰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발성 경화증 앓고 계시네요. 신현민 한국희귀난치성 질환연합회장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꽃동네대학교 이태수 교수님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실 어제 뉴스와 비슷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잊을만 하면 이런 일들이 또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해야 할 일 뭐 없을까요? 글쎄, 사실은 그 앞에 그 환우분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사실 뭐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히 그 부러워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예.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보장성이라고 할까, 건강보험에서 우리 건강이 안심되게 이렇게 맡겨지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문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는 예. 이제 돌보험의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 수발을 하시는 어르신께서 너무 힘드시니까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본인도 70대인데 말이죠. 예.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런 그 분들의 수발의 어려움을 또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그 공동체성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하는 그런 어떤 민간 내부에서의 이렇게 좀 촘촘한 그런 도움의 망, 뭐 이런 것들이 결여됐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네요. 예. 근데요, 교수님, 일단 그 건강보험의 보장성, 네네. 이거는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이런 건가요? 물론 이제 재정의 문제, 즉 돈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나 이제 그 이면에는 정부의 의지의 문제가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 내가 100원어치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예. 그러면 그 중에서 건강보험이 돈을 치워주는 내는 예. 그 이율은 65%, 즉 65원만, 네. 61원만 해결해 주는 겁니다. 61원이 건강보험에서. 네. 네네. 그게 건강보험 보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61% 정도인데, 예.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게 증가 추세여서 예.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에 65%까지 올라가다가 예. 이게 이제 그 이후로는 61%대로 다시 지금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러나 이제 OECD 선진국은 평균이 70%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웬만한 나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 국가들은 80%까지 올라가고, 예. 물론 뭐 무상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런 보장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예. 그 중에서도 이 희귀난치성 같은 장기간에 걸쳐서
고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예. 이런 분들의 문제는 더 이제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더 열악한 상황이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네. 근데 사실 건강보험에 해줄 수 없으니까 정부가 또 네네. 따로 또 지원을 좀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네.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고 근본적인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국가 예산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예산이 그 해마다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늘고 줄고. 예. 그래서 실제로 2013년에 이 희귀 난치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보건복지부가 315억을 배정했었는데요. 예. 그것이 올해 297억. 그리고 내년에 지금 그 예산안을 보면 267억. 이게 계속해서 2년간 48억이나 예. 줄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고, 그러나 정부가 단기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뭔가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가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현실에 대해서는 매우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봐야죠. 예.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지금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높인 아이스버킷 챌린지 있었잖아요, 교수님. 네네. 예. 정치인들도 많이들 하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네. 않고 있어요. 예. 네네. 왜 이분들이 아이스버킷을 하셨는지, 아이스버킷의 원래 취지가 뭔지 이런 거는 다 모르시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얘기가 되겠죠. 예.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지원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논의해야 할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국가 부담, 즉 예. 그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국민들은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즉 암, 그다음 심장병, 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추가 부담을 국민들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이 4조 한 4,2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이걸 해결하려면은요. 예. 그래서 연간 우리나라 보험료 수입의 11.6%에 해당하는 거라서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러나 이제 정부가 지금 이런 그 진료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병실료를 자꾸만 유인이 아니고 상급 병실을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제 선택 진료비 이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 4조 4,200억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의 재정 투입을 더 좀 건강보험 재정에 하고, 두 번째는 이 여러 가지 그 누수의 문제, 약가가 좀 거품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병의원이 의료 영리의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좀 올려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꽃동네 대학교 이태수